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7년 8월에 설립돼서 1987년 5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1977년 삼성정밀공업으로 설립돼서 2000년 삼성테크윈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2015년 6월 삼성전자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해서 2018년 3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습니다. 주사업은 항공기 및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장갑차, CCTV, 칩 마운터 등의 제조 및 판매와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엔진 사업은 핵심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고 장기간의 개발과 투자를 필요로 하며 방산 산업은 단일 수요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 사업은 2021년 말 기준 약 24조 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6조 4,150억 원, 영업이익 3,830억 원, 당기순이익 3,01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3.2%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업 개요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두 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먼저 기타 경영사항 그리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있었는데 먼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영사항 공시입니다. 제목입니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사와 공동 협력 의향서의 체결입니다. 당사는 영국의 UAM 체계 개발 업체인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사와 아래의 내용으로 공동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에 양사가 동의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 잘 공시긴 하지만 너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조금 이 투자자분들 궁금하신 거 좀 잘 풀어가지고 세세하게 좀 함축적으로 좀 요약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이고 어떠한 방법과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논의하고 있다. 저는 기재해 줬으면 좋은데 네.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에 양사가 동의한. 동의를 한 게 끝이냐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언론 통해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뭐 부연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고 있는 회사거든요.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사는 지금 영국 회사인데 이 도심 항공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아직 이 실질적인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력이 사실상 뭐 강점으로 좀 보여지는 이 회사입니다. 일단 선주문 수량만 1,400여 대의 이 발주가 좀 이미 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의 어떤 주목을 좀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국을 좀 필두로 한 이 도심 항공 이 택시죠. 에어택시의 어떤 양산 개발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참여하면서 전략적인 사업 시너지 이외에 개발 협력까지 좀 가셔야 될 것이 아닌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버티컬이 개발 중인 4인승 에어택시에 적용되는 전기식 작동기 개발 그리고 양산 공급을 위해서 양사가 협의한다. 협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납품까지 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 파트너십 이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 버티컬사와 이 가망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고 대량 생산 그리고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관점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부분적인 부품을 직접 개발해서 납품하는 구도 이게 사실상 이 시장의 캐파 부분이 확연해진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성장 동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한 셈이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아직은 이 기술적인 고도화 단계까지 그리고 개발 단계 안에서 양산까지는 좀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죠. 보편화 단계에서 전체 시장을 확대해 볼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버티컬사와의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가 충분히 향후에 좀 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8일에 개막한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버티컬사와 20일에 체결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전기 수직 이착륙기는 2025년에 상용화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 택시 우리가 뭐 이게
수상 택시라고 해서 과거에 뭐 보트를 갖고 선착장에 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게 바로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었다라고 판단해 보는데 네. 하늘을 나는 택시 이게 좀 아직은 좀 체감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거점적으로는 헬기와 좀 동일한 형태의 다만 이제 구현 방식이 좀 다르겠죠. 전기식의 일단 뭐 드론 형태의 좀 강한 이 출력을 좀 겸비해서 이 옥상을 통해서 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 그런데 이게 항로나 항로라고 해서 이게 이 하늘도 길이 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 항공법의 재정 정립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 인프라 관점에서 아직은 정립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보편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 좀 걸릴 텐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2025년도에 양산돼서 이게 이제 움직여질 수 있다는 이건 뭐 기존 사실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이 사실상 너무 먼 이야기 같은데 너무나 가깝게 또 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UAM 관련된 이 각국의 어떤 인프라들이 충분하게 좀 잘 갖춰진다면 이게 대체 운송 수단으로서 시장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을 해봅니다. 7월 21일자 공시 이어서 하나 더 볼 텐데요.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하나그룹이 방산 계열을 통합하고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꿈꾼다라는 보도발 기사가 있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발 보도였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가 해명 공시를 한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미확정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7월 21일자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하나그룹 방산 계열의 통합 그리고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꿈꾼다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다. 당사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관계사의 합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구체적인 기사를 통해서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을 다시금 합병해서 몸집을 부풀리겠다. 그리고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라고 이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합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은 합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공시를 정확하게 좀 읽어보면 미확정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 공시를 수반할 수 있는 내용이 곧 이른 시일 내에 발표될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혔지만 1개월을 또 초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가시하던 내용에서 지금 민수 부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방산 사업 부분의 이 외형 가치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분할되어 있는 회사를 합병해서 이 몸집을 좀 부풀리겠다라는 어떤 전략. 합병 결정을 좀 할 것으로 합병 결정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관점에 따라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외형의 가치 확장 부분에서 경쟁력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몸집이 커진다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는데 아직 이 시점에 대해서는 이 검토 과정과 이사회 결정 과정이 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확정된 상황 안에서는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이번 체결 이슈도 그렇고 또 합병 관련 이슈도 그렇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UAM 시장에서 사업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겐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입증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은 여태까지 어땠나요? 네, 지금 1분기 기조 실적에서는 매출의 13.7%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0.9%가 좀 증가했는데 실적적인 어떤 전망치, 성장치가 다소 좀 둔화된 흐름이 있어요. 특히 방산산업 부분에서 매출의 어떤 이연 효과가 좀 있었는지 이 수익성 관점에서는 크게 확장성을 좀 가져간 부분은 없죠. 매출액의 상승 대비해서는 오히려 영업손익의 상승치가 저조했기 때문에 2분기 이 실적의 수익폭을 얼마만큼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이 관건인데 회사 측에서는 하나디펜스의 해외 매출을 감소했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축소됐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의 방산 부분의 실적은 증가했는데 ICT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감소 그리고 신사업 투자 확대로 인해서 비용이 반영됨에 따른 영업손익 감소 요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선지적 관점에서 먼저 투입된 비용이 3분기에 오히려 실적 회복을 좀 더 가져간다면 영업이익의 상승폭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상 이 수주 잔고를 점진적으로 좀 늘려간다는 관점 안에서는 방산 부분의 수주가 최근에 좀 증가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분기보다는 3분기 또는 4, 4분기에는 손익의 확대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 2분기에는 그래도 1분기와 기조효과가 크게 좀 확대된 요량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는데 관건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의 감소 요인으로 해서 뭐 사업의 모멘텀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죠. 방산 부분은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해외 수출 방산 무기 어떤 해외 수출 부분이 이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사실상 이 방산 무기 해외 수출의 어떤 수혜로 작용된다면 오히려 방산 산업 부분의 성장은 둔화가 아닌 오히려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주항공주뿐만 아니라 방산주로도 분류되면서 올해 참 많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2분기 실적에 따르면 1분기보다는 뭐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3분기, 4분기에 이어질수록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내비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전략도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네, 지금 48,950원 오늘 7%대 급등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방산 사업 부분에 이 합병 모멘텀이 반영됐다라고 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전에 개장 방송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렇게까지 급등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제가 뭐 오전 방송에도 한 번 더 다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두 가지의 어떤 이 모멘텀 존재한다는 것이죠. UAM 관련된 사업 부분이 이 본계약 체결 이후에 개발 단계 그리고 수주를 획득하는 관점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방산 부분의 합병을 통한 합병 시너지가 좀 예상될 수 있다는 점. 두 가지 측면인데 이 확대를 좀 더 해서 보면 최근 6월 10날 68,000원까지 주가가 급등했던 요인에 대해서는 이게 누리호 관련된 기대감이 좀 수반됐었죠. 그런데 이후에 사실상 재료 소멸 관점으로 주가 좀 내려온 국면으로 좀 보여졌지만 하단 부분의 지지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41,000원을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 일봉상 저점 추세점은 41,000원 구간이 좀 맞다. 그렇다면 이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좀 매수해 나간다면 바닥권 매수 포지션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매수하기 가장 먼저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릴게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45,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40,000원에서 43,000원, 40,000원에서 43,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UAM 관련된 사업 이슈 부각과 방산 부분의 합병 관련 이슈가 부각될 경우에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는 두 가지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UAM 사업 분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합병 분야, 합병에서도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추세적으로 저점은 41,000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45,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40,000원에서 43,000원에 도래했을 때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SDN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4년 3월에 설립돼서 2009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태양 전지판, 인버터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태양광 사업부와 어민 및 레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선회기를 공급하는 엔진 조선 사업부로 구분됩니다. 엔진 조선 사업부는 주 소비층인 어민들에 대한 선회기 공급이 수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협에 대한 매출 비중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매출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발전 사업자의 발전 시설에 대한 건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으로 거래의 연속성은 없습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928억 원, 영업이익 53억 원, 당기 순손실 2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37%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태양광 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증가했으나 파생 상품의 평가 손실 반영으로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SDN의 기업 개요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을 했는데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뜻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으로 위탁해서 직접 매수하는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이 있고요.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대신 사주세요. 우리의 주식을 어느 기간 안에만 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신탁 계약 체결. 두 가지 방식인데 SDN의 경우에는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 직접 취득을 결정한 것입니다. 취득의 예정 주식 수는요 200만 주입니다. 취득 예정 금액은 51억 7천만 원 규모입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요 7월 22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입니다. 회사는 주가 안정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위탁 투자 중개업자는 KB증권이고요. 취득 결정일은 7월 21일입니다. 회사는 취득 예상 기간은 3개월로 설정되는데 실제 취득 기간은 더 짧을 수 있다. 보유 예상 기간은 최종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게 3개월 안에라는 것은 3개월 동안의 이 기간 내에 하루 안에 다 살지 아니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살지에 대해서는 위탁 중개업자가 좀 알아서 좀 회사의 어떤 낙폭 과대지점에 좀 매수하든지 주가 좀 하락하고 있을 때 매수하는 효과로서 단기에는 주주 가치의 그 안정 그리고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할 수 있는 효과는 좀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호재로 좀 호재로 많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 관점에서 51억 7천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SDN 전일자 시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426억인데 50억 주식 산다고 회사가 주가 크게 뭐 반영이 좀 되겠는가. 그런데 이거는 회사가 굉장히 좀 잘한 행동이죠. 지금 낙폭과대장 안에서 조정장 안에서 주가의 추세적인 어떤 하락 안에서 사실상 주가 이 저점 부분에서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이 좀 된다면 적은 거래량을 수반하더라도 주가의 방어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 저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SDN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최근 SDN은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폭염에 시달리면서 태양광이 각광을 받으면서 SDN도 덩달아 상승을 한다죠. 네, 지금 분기보고서 회사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항상 강조드렸지만 이 정기보고서에 꼭 봐야 되는 부분 3번 사업의 내용 중에 주요 제품 서비스 그리고 매출 수주 상황은 한 번쯤 내가 보유했던 이 투자 종목에 대해서 한 번씩 봐야 됩니다. 회사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태양광 사업 부분과 엔진 조선 사업부 두 개의 사업 부분을 좀 나눠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매출 캐파를 보면 엔진 조선 사업 부분이 41%, 42%대로 보여지니까 점진적으로는 한 6대 4죠. 태양광 사업 부분이 60%, 엔진 조선 사업 부분이 40%로 좀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 시스템 매출 부분이 태양광 사업부 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 턴키 그리고 시스템의 공급을 영위하면 이 부분 27.6%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력 매출로 이 분류는 전력 매출과 용역 매출 부분이 22%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이 태양광 전지판과 인버터입니다. 전체적인 역량에서는 지금 태양광 사업 부분의 매출과 엔진 조선 사업 부분이 사실 좀 양분화된 상태에서 고루고루 좀 매출 형성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수주 사항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액의 증감치를 보면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최근 1분기의 증감 추이인데 2020년도 대비해서는 태양광 이 산업 사업 부분의 매출 부분이 538억에서 657억 원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되고 있는데 1분기 실적 곱하기 4를 해봤을 때는 지금 2022년도에 태양광 사업 이 사업 부분이 다소 좀 감소 추세로 보여지는 대목은 있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회사의 성장성 수혜 관점을 논할 때는 작년보다 올해 매출을 얼마만큼 늘었는지
그리고 지금 1분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매출 성장을 잘 가져오고 있는지. 그런데 오르고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 태양광 산업의 이 사업 부분의 수혜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문해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네. 항상 주가에 대한 선반영, 기대감만 수반해서 오르는 것은 맞지만 실적이 따라와주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오른 만큼 다시 떨어진다는 것이죠.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 매출 수수상 그리고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에서 매출 증감 추이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또는 성장하고 있는가 꼭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항상 정기 보고서를 꼭 확인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중에서도 사업 내용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매출의 증감 추이도 꼭 확인을 하면서 실적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새만금에서 수상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육지로 보낸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던데요. 네, 최근에 이 컨소시엄이 구성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새만금 솔라파워가 한화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좀 선정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납품 이력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SN의 입장에서는 사업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단기에 좀 급등을 했는데, SDN은 태양광 산업등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사실상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 좀 급등하는 효과가 있어요. 과거에 이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관련돼서 SDN이 조 바이든 관련주로 또 부각된 바가 있었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특히 태양광 에너지 정책의 수혜로 좀 작용되면서 SDN이 5,500원대까지 주가 좀 급등한 이력이 좀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흐름이나 행태를 보면 회사 점진적인 성장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큰 폭의 성장 추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을 단기 순이익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회사는 그래도 점진적인 꾸준한 회사 성장을 좀 이뤄내고 있는데, 이게 특정 이슈가 좀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너무 급등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제로성 어떤 시세 인입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고, 이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었죠. SDN이 최근 장당 출력이 550W에 해당되는 이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좀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게 수상 이 태양광 전지판에 들어가는 모듈이죠. 그래서 이게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수반이 됐지만 중요한 부분은 실제 납품 수혜가 있는가, 하나 컨소시엄 안에 사업자로서의 어떤 참여 여력이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관건인데 아직 이 부분의 참여 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런데 주가는 반영만 돼서 뭐 기대감에 좀 상승만 했다. 이런 요인을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회사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매출액 928억, 영업이익 53억, 뭐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2,237% 좀 증가되면서 실적의 개선 부분이 2022년도 1분기 이후 하반기에도 기조가 좀 잘 유지해 나간다면 태양광 산업의 어떤 기대감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는데, 오히려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니까 이 점을 좀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살짝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SDN입니다. 하지만 재료에 따른 주가 변동이 다소 심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DN의 앞으로의 전망과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DN 2.95포인트 상승한 2,615원에 거래 형성되고 있는데, 자기 주식 취득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수반됐다. 이게 자기 주식 취득이 급등 요인은 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뢰성 관점에서 주주들을 뭐 이게 많은 금액의 어떤 자기 주식 취득 행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최근의 흐름들이 지금 고유가 기조와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단기에 좀 상승했던 이력도 좀 있었어요. 확대를 좀 더 해서 보면 과거 요 구간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기대감 이후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립이 왜 수혜 요건으로 좀 작용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요인으로 해서 상당 기간, 오랜 기간 좀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 최근에 다시금 이 새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립에 관련된 기대감이 부각된 이후 다시금 조정받고 있는 형국은 좀 보여지고 있지만, 먼저 보유정관점의 영역입니다. 보유정관점에서 영역은 2,4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자,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1,800원에서 2,200원, 1,800원에서 2,2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타점 구간을 너무 하단으로 잡으니까 이거 불만 갖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이 구간이 오냐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저한테 댓글 달고 디스하시는데 네. 결국엔 자 방송 다 돌려서 보시면 결국은 왔습니다. 왜 제가 기다려서 매수를 하라고 하냐면 기대감의 수반에서 급등과 급락 요인에 작용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그 구간 안에 탄탄한 매물대가 겹겹이 쌓여 있다. 그렇다면 그 매물대에 돌입되면 주가가 강하게 오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익절 물량 내지는 차익 실현 물량 또는 손절 물량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가격적인 요인 관점에서 1,800원과 2,100원대가 가장 매수 메리트 좀 좋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보면서 의견 제시해 드립니다. 네, SDN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 에너지가 부각되면서 단기 상승한 이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2,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1,800원에서 2,2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보다는 다소 하단에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그 구간이 꼭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오늘 SDN까지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질문하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